자, CISG 3부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1부는 CISG 전체의 총칙이었고 2부는 계약의 성립에 관련된 내용이었죠. 3부는 실제로 그러면 계약 이행을 위해서 매도인은 어떤 걸, 매수인은 어떤 걸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자, 3부 첫 번째는 일단 3부 관련한 총칙 조항이 있다라는 거예요. 3부 총칙은 25조부터 29조까지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도 중요한 조항들이 몇몇 개 존재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25조. 본질적인 위반이란 무엇인가? 이 본질적 위반이 왜 중요해요? CISG에서 계약에 대한 구제수단은 대부분 특정 이행을 원칙으로 한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행한 위반이 본질적인 위반에 해당한다면 계약 해제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그런 본질적 위반이 뭐야? 25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규정 뭐 있어요? 28조 가게 되면은요. 특정 이행과 그다음에 손해배상 청구, 서로 다른 대륙법과 영미법 간의 관계에서 얘네를 어떻게 조화시킬까 하고 28조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그렇게 총칙 넘어가서 이제 뭘 보냐? 매도인 의무 조항들이 나오는데요. 매도인 의무 조항 중요한 게 너무 많아요. 해서 크게 세 파트로 나눠 보면은요. 첫 번째로 매도인 의무는 뭐가 있다? 매도인은 물건을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매도인이 가장 중요한 거 물품 매매 계약이기 때문에 물건을 매수인한테 주는 게 가장 중요한 조항인데, 자, 물건을 그냥 주면 되냐? 아니다라는 거죠. 물건은 어떻게? 물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계약과 일치하는 물건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해서 매도인 첫 번째 의무 인도 조항 관련해서는요. 30에서 34조까지 해서 규정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각각 일반 의무, 그 다음에 인도의 장소, 시기, 그리고 관련된 부수적인 의무와 보완권 등을 다루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 물적 일치성이다라고 해서 내가 보내는 물건이 품질적으로, 수량적으로 어떻게 계약과 일치해야 하는지를 몇 조부터 몇 조까지? 35조에서부터 40조까지 해서 규정하고 있고요. 그렇게 물품이 보기에 물리적으로 온전해 보여도 어떤 경우가 있다? 법적으로 물건에 대한 권리가 완전하게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 또한 계약 위반이다. 그래서 물건은 또 어때야 한다? 법적으로도 온전하게 계약에 일치해야 한다라고 해서 법적 일치성 부분을 몇 조에서 몇 조까지? 41조에서 44조까지 해서 규정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 조항들이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좀 헷갈리실 수 있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은요. 물적 일치성에 대해서는 첫 번째 원칙을 몇 조에서 설명하고 있다? 35조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35조에서는요. 물건은 이렇게 요거를 충족해야 계약에 일치한다라고 본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러한 일치성을 결정하는 시점은 어디서 규정한다? 36조에서 규정한다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원칙적이고 결정된 그러한 물건의 일치성을 충족해야 하는데 내가 좀 미충족하는 물건을 보냈어요. 그러면 매도인은 어떤 권리를 갖게 되느냐? 매도인은 그거에 대해서 보완권을 갖게 되고요. 37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매도인이 나는 일치한다라고 생각해서 물건을 보냈어요. 그렇게 보낸 물건에 대해서 매수인은 뭐 해야 돼요? 매수인은 첫 번째 검사를 해야 하고요. 검사를 했는데 물건이 일치하지 않네요. 그럼 뭐 해요? 그거에 대해서 통지를 해줘야 한다 해서 각각 검사 의무 38조, 통지 의무 39조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물건에 대해서 매수인이 통지를 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검사가 통지를 하지 못했는데 그러한 불일치가 누가? 매도인이 알면서도 숨긴 불일치였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매수인은 구제권을 가지게 된다라고 해서 40조는요. 악의의 매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쭉 물적 일치성에 관련된 조항이고요. 법적 일치성 조항은 조금 더 간단해요. 자, 해서 법적 일치성 조항은 원칙을 각각
41조 그리고 42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41조와 42조의 차이는 뭐예요? 41조는 제한이 없어요. 제3자의 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물건을 받았어요. 매도인이 물건을 보내줬는데 나중에 제3자가 나타나서 야 그거 내 거야. 이게 왜 네 거야? 매도인이 그걸 가지고 담보를 걸었는데 돈을 안 갚았어. 난 이 물건으로 가져갈 테야. 요거 뭐예요? 제3자의 권리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물건을 인도했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러한 제3자의 권리에 대해서 41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만약에 그러한 제3자의 권리가 뭐와 관련 있으면 지적재산권과 관련이 있으면, 예를 들어 저작권, 예를 들어 상표권, 예를 들어 특허권, 이러한 지적재산권과 관련이 있으면은요, 그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법률은 국가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저작권으로부터 자유로운 물건을 인도해라. 이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러한 3자의 권리가 지적재산권이나 산업소유권 같은 경우에는요, 42조에 따라서 자유로운 물건을 인도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한 법적 일치성 규정에 대해서 이제 통지의 의무에 대해서는 4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항들이 서로 일맥상통하고 있구나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뭐가 남았어요? 44조가 남아있죠. 44조는 뭐예요? 44조는 물적 일치성, 법적 일치성이 공통으로 적용이 되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통지를 하지 못했어요. 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나는 이런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 나는 이러한 물품에 대한 검사의 기회를 가지지 못했어. 혹은 물품을 받긴 받았는데 우리나라 상황이 열악해서 검사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시기가 지나버렸어. 이렇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매수인이 통지를 하지 못했을 때에도 예외적으로 일정 정도의 구제 수단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44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5조부터 44조까지 이 구성을 머릿속에 딱 넣어놓고 시작을 해야 문제풀이가 조금 더 수월하다라고 봐주셔야겠고요. 중요한 건 뭐다? 요 매도인의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도 매수인의 의무인 부분이 있다. 어떤 거 있어요? 38조, 39조, 43조. 이건 매도인이 아니라 누구의 의무? 매수인의 통지 의무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는 거 짚고 넘어가 주시고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할 부분은 매수인의 의무에 관련된 조항이고요. 매수인의 의무 53에서 60조까지입니다. 이 53에서 60조 부분 문제가 이제 문제풀이집 보다 보면 CISG 마지막쯤에 많이 나와요. 그 의미는 뭐냐? 최근에 많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제가 문제풀이를 한 2009년도, 8년도 것부터 최근 것까지 쭉 나열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뒷부분에 많이 몰려 있어요. 즉 뭐냐? 최근에 하도 여기서 문제를 많이 내놨으니까 우리 일로 가보자 하고 이쪽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여기 매수인의 의무 집중해서 봐주셔야겠고요. 매수인의 의무 두 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물건 보냈으니 뭐 줘야 돼요? 돈 줘야겠죠. 대금 지급의 의무와 그다음에 뭐 물건 보낸 거를 그래 거기 놓고 가. 안 돼요. 물건을 내 것으로 온전히 수령해야 한다라는 의무까지가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해서 이렇게 3부 구성 한번 보셨고요. 자,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할게요.